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책을 펼칠 시간이 없으셨다면 지금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 동안 오늘의 이야기를 편안히 들어보세요. 오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저서 The Functioning Society, 작동하는 사회를 삼촌과 조카의 대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촌, 드러커는 왜 굳이 작동하는 사회라고 했을까요? 알렉스,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려면 튼튼한 제도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역사 속에는 제도가 무너지고 이념만 앞세우다가 전체주의라는 괴물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단다. 예를 들면 루소 같은 사상가의 영향을 말하나요? 맞아.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고 사회가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봤어. 그래서 그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내세웠지. 즉, 공동체가 합의한 공통의 의지라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도 정당하다고 본 거야. 듣기에는 민주적인데 왜 위험한 거죠? 문제는 일반 의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야.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공포정치로 변했고 나폴레옹의 독재로 이어졌지. 그리고 이런 전통은 20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전체주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이용됐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민족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반대 세력을 말살하고 독재 권력을 정당화했지. 루소의 급진적 사상이 잘못 흘러가면 바로 전체주의로 이어진다는 걸 드러커는 경고한 거야.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마르크스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계급 투쟁으로 환원했어. 사회 문제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으로만 본 거야. 이론은 매혹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 체제는 노동자를 해방시키기는커녕 새로운 억압과 독재를 낳았지. 경제도 마비됐고 인간의 자유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약속한 노동자의 천국은 실제로는 전체주의적 지옥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맞다. 드러커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어. 결국 드러커가 말하는 해법은 뭐였나요? 그는 전체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다원주의, 플로러리즘을 해법으로 제시했지. 즉, 권력을 한 손에 집중시키지 않고 정부, 기업, 학교, 교회, 지역 공동체 같은 여러 제도가 각자 책임을 나누어지는 구조야.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야만 사회는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기업도 단순히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다. 기업은 이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윤만으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어. 노동을 제공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때 기업은 사회적 제도로서 인정받는 거지. 그런데 그 책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율에 맡겨야 하나요? 드러커의 대답은 분명하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이다. 노동 조건, 환경 규제 같은 기본선은 법이 지켜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정당성은 자율적 책임에서 나온다. 나치의 법은 합법적이었지만 정당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드러커는 사회가 작동하려면 법과 자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어. 이제 알겠어요. 결국 작동하는 사회는 강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제도의 자율성 위에서만 가능하군요. 그렇지, 알렉스. 드러커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무겁다. 사회가 작동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더 건강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균형 잡힌 사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